네, 안녕하십니까. 하나증권에서 자동차 업종 담당하고 있는 송선재 애널리스트입니다. 저는 오늘 2024년도 자동차 전망에 대해서 상저 하고의 흐름을 예상한다라는 취지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는 업종이 최근에 상당히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익의 레벨이 상당히 많이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이익의 사이클은 약간의 이제 정체 국면 또는 하락 국면으로 가기 때문에 레벨과 사이클의 좀 다른 방향성이 조금 부담이 되고 있는 상태이고요. 보다 근원적인 거는 이제 전기차 성과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내연기관 위주의 이익을 갖다가 내고 있는 자동차 업종에 대해서 좀 평가를 좀 박하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두 문제가 해소되어야지 본격적으로 주가는 상승 모멘텀을 탈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거에 대한 거는 내년 중순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수요 환경인 둔화와 낮은 밸류에이션이 서로 상충하면서 박스권의 주가 흐름을 보이다가 하반기에 전기차 모멘텀이 강화되면서 상저 하고의 흐름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단기적으로 탑픽은 현대모비스와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를 말씀을 드리고요. 완성차인 기아와 현대차도 여전히 밸류에이션 상에서 상당히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완성차도 박스권 내에서는 트레이딩 할 수 있는 충분히 가격적인 매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자동차 업체들은 뭐 전반적으로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전반적으로 실적은 되게 견고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올해 기준으로 봤을 때 자동차 완성차와 주요 부품사들의 6개 합산 영업이익이 한 30조 정도 기록을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작년도가 20조 정도였기 때문에 올해만 보더라도 거의 50% 정도 증가한 모습을 보입니다. 내년도에도 이익은 좀 감소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만은 여전히 29조 정도를 내면서 크게 하락을 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익률 측면에서 전체 업종 내 영업이익률이 8.8에서 내년도에 8.2%로 하락하지만은 전체적으로 여전히 높은 수준의 이익을 볼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사실 현대차와 기아의 과거 주가 흐름을 본다면은 그 현대기아의 과거 주가는 거의 이익에 연동을 하면서 움직였습니다. 보시면 2009년부터 2022년도까지 거의 현대랑 기아의 시가총액 합산이 지배주주 순이익에 연동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모습이 2023년도 들어서 상당히 디커플링 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시장 점유율과 밸류에이션을 갖다가 비교를 해봐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본다라면은 거의 시장 점유율에 반응을 하면서 밸류에이션이 연동을 하면서 움직였는데 최근에는 오히려 이런 디커플링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2012년부터 2014년도까지 현대기아가 글로벌 점유율이 가장 좋았을 때 당시와 비슷한 수준에서의 점유율을 기록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지금 현재가. 그리고 특히 2012년부터 2014년도까지는 오히려 중국 쪽 점유율이 높고 미국 쪽 점유율이 그거보다는 조금 더 낮은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중국 점유율이 상당히 낮은 상태이고 미국 점유율이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질적으로 오히려 더 좋은 상태라고 생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밸류에이션은 상당히 박하게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주가가 그러면은 디커플링 돼서 밸류에이션이 디레이팅 될 만한 이유가 있나? 다른 이유가 있나 한번 찾아보면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현재 현대기아가 과거에 배당 수익률이 한 2~3%대에 불과했었는데 현재로는 연간 배당 수익률이 보통주 기준으로 5에서 7% 정도 나오고 있고요. 우선주 기준으로 10%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기 배당과 자사주 소각도 일부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보다 주주 환원이 상당히 강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밸류에이션 요인들이 과거보다 좋은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주가는 전혀 이익 증가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결과적으로 밸류에이션 멀티플이 하락해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글로벌 자동차 업종 전체적으로 밸류에이션 멀티플이 낮습니다. PE 기준으로 글로벌 평균이 한 5.5배 정도 되고 있는데 현대기아는 그거보다 낮은 4배 초반, 3배 중후반 정도를 기록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글로벌 평균보다도 더 낮은 밸류에이션을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럼 결국적으로 이렇게 밸류에이션이 대접받고 있지 못하는 이유는 시장에서 두 가지를 믿지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익 사이클이 레벨업 된 거에 대해서 그 레벨업 된 거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만은 그 수준에 대해서는 여전히 시장에서는 퀘스천을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은 2024년도에 합산 순이익으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는 것이 20조 원 정도인데 지금은 시장에서 지금 하고 있는 평가하고 있는 밸류에이션을 본다라면은 하락 사이클에서 14조 원대로 하락할 것이다라는 시장의 우려감이 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 장기적인 이 방향성에 대한 의문입니다. 현재 나오고 있는 이 내연기관 위주의 이익이 결국은 전기차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훼손될 수 있는 이익이기 때문에 전기차 부분에서의 시장 입지가 어느 정도 탄탄해야지만 이익에 대한 영속성이 유지가 되지 않을까라는 이런 우려가 시장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는 이 두 가지를 좀 증명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상승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첫 번째로 본다라면은 이익의 레벨과 사이클의 다른 방향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기본적으로 자동차 산업은 수요의 변동성과 공급의 비탄력성을 가진 재고 사이클에 연동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지금은 과거 한 2, 3년 동안에는 수요가 있는데 공급이 상당히 차질이 빚었기 때문에 수요 공급의 불균형이 상당히 심했었습니다. 근데 현재로는 공급이 정상화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이 해소가 되면서 재고가 늘어나고 있는 국면이고요. 이 재고가 늘어나고 있는 국면에서는 가격적인 이제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현대기아는 과거에 보시면은 소매 ASP 기준으로 평균 단가 기준으로 본다면은 2천만 원대 초반에 그 평균 단가를 보였는데 최근에는 거의 3천만 원대 초반까지 평균 단가가 올라온 상태이기 때문에 너무 단기적으로 급격하게 이 평균 단가가 오른 거에 대해서 시장에서 여전히 현대기아의 기초적인 체력뿐만 아니라 시장 요인에 의해서 좀 단가가 상승했다라는 이런 의문을 가지고 있는 상태이고요. 결국은 이거는 현대기아가 나빠지는 시장 환경 속에서도 ASP를 방어할 수 있는지 여부를 증명해 가면서 이런 의구심은 해소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그 작년도까지 올해 작년도 그렇지만은 올해 3분기까지 현대기아가 전년 동기 대비 이익을 증가한 요인들을 갖다가 분석을 해본다면은 영업이익 증가분의 한 80%가 가격과 환율 효과에서 기인합니다. 물론 물량 효과도 한 48% 기여를 했었고요. 비용 요인은 마이너스 28% 기여를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가격과 환율 효과에 대한 이익 기여도가 상당히 높고요. 아쉽게도 이런 가격과 환율에 대한 기여분은 분기가 지날수록 계속 약화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의 그 재고 증가가 나오는 속도를 감안한다면은 가격 환경은 내년도 중순까지 계속 부정적인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상쇄해 줄 만한 것이 결국 물량 증가에 기반한 공장 가동률의 유지 또는 상승인데 아쉽게도 최근에 그 주요 시장인 미국이나 이런 쪽에서 본다면은 수요 환경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여전히 시장에서는 이런 하락 사이클에서의 이익 안정성에 대해서 좀 불안해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신차의 월평균 할부 금리가 7.5%까지 올라온 상태입니다. 물론 어제 그 국채 금리가 하락을 하게 되면서 후행적으로 반영될 자동차의 할부 금리도 약간의 상승은 둔화되거나 혹은 하락으로 갈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만은 절대적인 레벨 자체가 2022년도 초에 4% 초반에서 지금 7% 중반까지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금리 그 레벨 자체가 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고 이게 수요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습이 해소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상반기에는 기저효과에 기반해서 도매 판매 증가율이 좀 높은 수준을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3분기에 도매 판매 증가율이 현대기아가 2%대로 하락을 한 상황이고요. 10월 달에 들어서 9%로 다시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불안감은 조금 약간 해소가 되었는데
되었는데 이게 일시적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좀 더 체크를 해봐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11월, 12월 달에 봄에 판매 대수 증가율이 계속 미드 싱글 이상 정도가 나와줘야지 좀 더 시장에서 편안하게 접근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결국은 현대기아가 내고 있는 이익의 상당 부분이 내연기관차 기반으로 하고 있다라는 점을 좀 들 수가 있습니다. 전기차가 시대의 대세가 되고 물론 최근에 좀 약간 증가율 자체가 슬로우해지고 있지만은 증가율 자체가 둔화된다는 거지 증가를 하지 않는다라는 의미는 아니고요. 그다음에 한국 시장 위주로만 조금 슬로우할 뿐이지 중국과 미국이라든가 이런 국가에서는 여전히 전기차에는 상당히 고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기차 쪽에서의 향후에 주력이 될 전기차 쪽에서의 시장 입지가 상당히 자동차 업체들한테 중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아쉽게도 현대기아의 전기차 쪽에서의 시장 점유율은 지금 현재 5% 정도 전후를 움직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대차의 내연기관차를 포함한 전체 시장 점유율이 8% 중반을 정도 기록을 하고 있는 거에 비해서 전기차 쪽에서의 입지가 아직까지는 좀 약하다라는 점이 밸류에이션상에서의 디스카운트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중국이라고 하는 시장 자체가 워낙 전기차 쪽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현대기아가 중국에서 전기차를 못 판다라는 점이 좀 불리하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거를 제외하고 보더라도 미국과 유럽이나 이런 주요 시장에서의 전기차 부분 점유율이 내연기관보다 조금 낮거나 아니면 유사한 정도 수준의 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 부분에서의 점유율 상승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가장 중요한 거는 미국 시장에서의 전기차 점유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현대기아는 일단 한국 시장에서는 전기차 점유율뿐만 아니라 내연기관까지 점유율이 당연히 높은 상태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유럽은 내연기관보다 전기차 쪽에서의 점유율이 높습니다. 근데 중국은 전기차를 팔 수 없는 시장이고요. 그렇다면은 결국은 현대기아가 글로벌에서 전기차 점유율을 끌어올리려면은 미국 시장에서의 점유율 상승이 가장 중요할 수밖에 없고요.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현대기아의 미국 쪽 전기차 점유율은 작년도 하반기에 IRA가 시행이 되면서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 불리한 구도가 되면서 점유율이 좀 빠졌습니다. 그러다가 올해 1분기에 1월 달에 저점을 찍고 지금 현재 계속 올라가면서 과거에 점유율을 어느 정도 회복하는 상태입니다. 이 점유율이 회복된 거는 IRA 관련된 보조금을 이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관련해서 상용차 쪽으로 우회해서 팔거나 아니면은 자체적으로 보조금을 주는 방식으로 이제 가격 경쟁력을 어느 정도 맞췄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GV60이라고 하는 신모델을 투입을 하면서 GV60과 아이오닉 6라는 신모델을 투입한 효과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이 구도가 계속 유지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내년도로 갈수록 결국은 이 점유율에 대한 상승폭은 좀 둔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미국 시장에서의 점유율을 갖다가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올해 4분기에 들어갈 EV6라든가 내년도 하반기에 들어갈 아이오닉 7 그리고 EV3 같은 추가 모델의 선전이 좀 중요합니다. 그리고 가격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미국 조지아주에 짓고 있는 전기차 공장이 내년도 3분기에 완공이 될 텐데 여기서 4분기부터 물량이 나온다라면은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고 현지 생산 체제를 통한 점유율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미국 쪽에서의 전기차 판매 증가, 신모델 투입과 현지 공장 완공에 따른 점유율 상승은 결국은 밸류에이션을 갖다가 정상화시키는 중요한 동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본다면은 자동차 업종은 상반기까지는 내연기관 위주의 실적 흐름이 계속 되기 때문에 수요 환경의 악화와 이게 이제 모멘텀 측면에서의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밸류에이션 자체와 배당이라든가 이런 주가를 설명하는 주요 요인들은 상당히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주가의 하방은 이런 것이 잡아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주가의 하방과 상방이 어느 정도 제한된 수준에서 박스권 주가 흐름을 볼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하반기에 전기차 모델들의 추가 출시와 미국에서
통해서 전용 공장이 완공되면서 전기차 점유율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인다라면은 전기차 부분을 통한 밸류에이션 재평가가 이루어지면서 주가 모멘텀이 강화되는 이런 모습을 볼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자동차 업종은 2024년도에 상반기에는 박스권 흐름, 하반기에 상승하는 이런 모습을 보일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업종에서의 지금 현재로서의 탑픽은 현대모비스를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S 부분에서 견조하게 이익이 나오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 다음에 재료비라든가 물류비가 하락을 하면서 모듈 부분에서의 이익도 턴어라운드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내년도 하반기에 해외에 전동화 공장이 완공되면서 전동화 매출은 계속 고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신규 공장이기 때문에 고정비 증가 요인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만은 기존에 있던 전동화 공장들이 효율성이 좀 올라가면서 수익성이 향상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상쇄해 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북미와 유럽, 일본 완성차들로부터 핵심 부품과 모듈 조립 부분에 대한 수주가 계속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고객 다변화를 통해서 실적의 안정성도 높아지고 있다라는 점을 좋게 보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 28만 원 지지를 하고 있고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는 올해 상반기까지 보시면은 판가 인상 효과가 상당히 많이 나왔었고요. 하반기 들어서 투입 원가가 하락을 하기 시작하면서 판가와 원가의 스프레드가 확대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최근 2년 동안 상당히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던 물류비도 상당히 급감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 수익성이 정상화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실적이 큰 폭으로 개선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고인치 타이어, 18인치 이상의 고인치 타이어의 비중도 40% 중반까지 올라오면서 전반적으로 믹스 효과도 계속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전기차 부분에서의 타이어의 비중도 계속 확대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가 기준으로 PER 기준으로 6배 정도 수준이고요. PBR 0.5배대의 밸류에이션을 기록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국타이어 같은 타이어 업체들은 과거에 낮을 때 6배, 높을 때 한 10배 정도의 밸류에이션을 기록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최근에 주가가 올랐음에도 여전히 과거 밴드의 하단 정도의 밸류에이션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한국타이어 여전히 추천드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아와 현대자동차 같은 완성차 업체들은 사실 모멘텀은 좀 둔화가 되는 게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판매 증가는 안정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 믹스 개선과 재료비 하락 등에 힘입어서 이익의 기조는 견조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물론 내년도에 이익은 소폭 감소할 것으로 보이지만 그 폭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기아 같은 경우는 EV9이 연말부터 글로벌 시장에 투입되고요. 내년도에 신형으로 EV3와 EV4가 출시가 됩니다. 그리고 2024년도 2분기에 미국 공장에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조지아의 내연기관 공장에서 일부 라인을 전기차 라인으로 전환하면서 전기차 현지 생산을 갖다가 강화를 하고 있는 것도 모멘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현재 주가 기준으로 3배대, PER 3배대, PBR 0.6배대의 밸류에이션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기대 배당 수익률도 7%를 기록하고 있다라는 점도 주가 측면에서 좀 바라볼 수 있는 포인트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현대차 똑같은 포인트입니다. 이익 모멘텀은 좀 둔화되겠지만 안정적인 물량 증가와 믹스 개선, 재료비 하락 효과로 이익의 그 폭은 전체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내년도에 신형 아이오닉 7이 출시가 됩니다. 그리고 3분기에 미국 전기차 전용 공장이 완공을 통해서 현지 생산 체제를 구축하기 때문에 전기차 부분에 대해서 사업이 좀 강화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역시 밸류에이션 상당히 낮습니다. PER 4배대, PBR 0.5배대의 낮은 밸류에이션이고요. 보통주 기준으로 연간 배당 수익률이 6%, 우선주는 10%의 밸류에이션 배당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측면에서도 주가의 안정성은 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상반기는 기아와 현대차 같은 업체들은 박스권 흐름을 보이겠지만 하반기에 전기차 관련된 모멘텀이 좀 크다라는 점 감안한다라면은 내년도 하반기에 시선을 맞춰서 완성차를 대응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 자동차 업종의 전망에 대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